저 오빠가 2명 있거든요. 네, 오빠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안 했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동생이 있는지 친구들이 알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랑했을까 하는데 자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았어요. 오빠의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오빠들도 오빠들이?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친구들한테 내 동생 어디 합격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치,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경영과 3년 동안 재학 중인 강혜정입니다. 이번에 농협 됐잖아. 그치? 네. 농협은행 돼가지고 사실은 학교에서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많이 했고,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 추석 전에 딱 맞아요, 이제 다 발표했잖아. 끝나서. 그치? 여러 군데 되게 많이 썼었잖아, 사실은. 맞아요. 그치. 어디 일단 써봤는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지원한 곳이 한국은행이었는데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이게 저는 서류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연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필기 전형도 준비를 해서 봤는데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느꼈죠. 아, 떨어지겠다. 문제 이거를 딱 풀고 이제 느낀 거야. 네. 한국은행은. 네, 너무 한국은행이 몇 많았어요. 월 달이었지? 한국은행이 한 5월 5월 달쯤이었던 것 달쯤에 같아요. 한국은행 들어왔고, 네. 그다음 한국은행 다음에 어디 썼어? 이제 하나은행이랑 한국은행이랑 같이 썼는데 같이 서류에 붙었어요. 근데 필기 전형이 날짜랑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은행을 한 달 동안 준비했으니까 하나은행은 포기하자. 그래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완전 집중해서 준비를 했어서 그래도 후회 없이 봤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게 불합격이란 단어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한국은행 떨어지고 그 다음 네. 친 게 어디였어? 그 다음에 이제 좀 KDB 산업은행.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을 썼는데 서류는 되겠지 했는데 서류를 떨어진 거예요. 산업은행을? 네, 그래서 자만하지 말자 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금융감독원, 금강원에 지원을 했죠. 근데 금강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자소서 양이 진짜 많아요. 하루 종일 자소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감 기한 진짜 몇 분 안 남기고 딱 내서 냈는데 붙었어요. 금강원에? 네. 근데 또 서류가? 필기가 금강원이 특이한 게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심지어 한국은행은 시험 보러 갔었을 때 시험장에 최소 3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하나를 아예 다 시험장이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았는데 근무자가? 네, 너무 많았었는데 금강원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 40명인가? 3, 40명밖에 없는 금강원을 많이 추려냈구나 일단. 네. 그래서 조금 이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조금 희망이 좀 생긴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또 직무 경제 상식을 봤는데 공부한 거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논술도 봤는데 좀 나름 괜찮게 썼다고 생각해서 냈는데 떨어진 거죠. 심지어 그게 이제 기말고사랑 이런 거 다 겹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서 갔는데 그것도 떨어지니까 사실 그 방학이 끝나고 은행 지원을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몇 번 떨어져 보니까 이제 네. 은행이 아닌가 보다. 제가 은행권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NCS라는 시험 자체가 되게 3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도 몇 번 떨어지는 시험인데 저는 한 2학기 후반 때부터 집중을 했었어서 2학기 후반이라면서 2학년 2학기? 네, 2학기 겨울방학 완전 끝에 했었어가지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네,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딱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었던 번아웃이 위축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여름방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근데 딱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순간에 농협은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막 고민하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혜정아 농협은행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저 고민해보고 있어요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제가 한다고 넘기신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넘기셔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2학기 개학 날에 교무실에 가서 저 NH 농협은행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졸업한 선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고 졸업한 선배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은 금융감독원 가신 선배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선배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특성화고라는 그런 걸 신경 안 쓰시고 성공하셔서 금융감독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근무 계속 하시고 승진시험 계속 보시고 딱 그 특성화고에서 성공한 딱 그 이상적인
등장을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딱 이 학교 처음 들어왔었을 때 마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제가 딱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약간 이 선배님 앞에서 제가 농협은행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를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저 농협은행까지는 해볼게요. 그래서 자소서를 내고 그 다음 주에 오전에 필기 보고 오후에 면접을 봤어요. 보통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했어요. 그날 저녁에 건강검진까지 하고 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오전에 끝내고 거기서 밥 먹고 양치 칫솔 세트 주셔가지고 양치도 하고 아, 이제 진짜죠? 네 면접도 딱 봤는데 면접이 어떤 형식이야? 면접이 다대다였어요. 다대다? 저희가 5명이서 들어가고 거기 평가해 주시는 분이 4분 정도가 계셨는데 사실 망했다고 느낀 게 그 다대다는 단점이 비교를 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했는데 제가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면접 분위기를 가져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고 되게 씩씩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게 뒷산을 제가 밀렸다? 아 망했다. 답변을 그래도 준비했던 건 다 했어요. 뭐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이런 거 당연히 외워갔고 그 농민신문이라고 있어요. 아, 있어? 네, 그걸 NH 농협은행 관련된 거 스크랩을 한 3개 정도 외워가고 농협은행에 관한 거 최근에 어떤 적금을 밀고 있는지 그리고 신년사까지 읽어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준비한 거는 그래도 다 얘기했었어요. 아, 다 얘기했어? 네. 아, 그래 준비해간 티를 팍팍 네, 냈다는 팍팍 냈어요. 그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렇게 봤는데 준비한 거는 다 했지만 옆에 친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마음을 비워놨었어요. 그럼 농협을 넣으면서도 사실은 불안하니까 이제 대학교 와서도 같이 넣은 거고.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치? 대학교 저는 솔직히 떨어질 줄 알고. 그 시점이 되게 힘든 시점이거든. 8월 중순, 9월 초 이렇게 됐을 때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됐을 때 맞아요. 대학을 지금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맞아요. 어머니랑 아버님 둘 다 대학교 원서 쓰는 걸로 대학교 네. 가자? 네, 대학교 가도 되고 뭐 취업을 해도 되고 그건 너 마음이다. 너는 만약에 농협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취업하는 싫다? 대학을 가겠다? 였어? 어때? 근데 전 취업이 1순위였어요. 그냥 농협을 떨어지고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좋은 데 네, 오면 그래도 지원은 해보자. 은행권은 아니더라도 지원은 해보자. 그러면은 발표가 났을 때 발표 날에 어, 발표 날에 진짜 눈물의 하루였어요. 어. 그때 아직도 생생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이제 집에 갔는데 사람이 그 날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낑겨서 서서 탈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띵 왔어요. 근데 NH 특별 채용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심장이 멈춘 거예요. 쿵. 일부러 늦게 봤어요. 마음을 비우고 보고 싶어서 버스 타고 집 가고 하는 게까지 한 20-30분 걸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과를 안 보고 집에 가서 씻고 화장하고 나갈 준비 다 하고 나갈 준비 해야지? 그때 친구가 떨어지는 붙든 같이 있자 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갈 준비 다 하고 화장까지 다 하고 렌즈까지 다 끼고 노트북을 딱 꼈는데 그 면접 같이 들어갔던 친구랑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스타나 이런 게 마팔이 되어 있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저한테 보내잖아요. 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거 연락 받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핸드폰도 방해 금지 방해 금지 모드 해놨는데 노트북을 탁 켰는데 몰아서 온 거예요, 그 연락이. 근데 제가 진짜 잘 보고 오히려 제가 배웠다, 면접 같이 봐서 내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친구가 나 떨어졌어 유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충격이 엄청 받아가지고 마음을 더 비웠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링크를 들어가서 생년월일이랑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입력해서 합격자 주변을 딱 눌렀는데 그래도 떨리니까 가리고 딱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합격되었습니다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화장한 거 신경 다 안 쓰고 막 엄청 울었어요. 한 30분 동안 계속 울었어요. 내가 1금융권에 붙었다고? 이런 마음도 있었고 이게 아예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꿈인가? 사실은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진짜로? 이러면서 엄마한테 엉엉 울고 이제 친구들한테 갔는데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도 안 나왔거든요.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래서 막 눈 새빨개져 있고 제가 또 감기에 걸렸어서 훌쩍대니까 친구가 떨어진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래서 막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얘기하기도 좀 그래 떨어졌니라고 얘기하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식당에서 얘기를 했더니 막 물티슈 집어 던지면서 축하해 이래가지고 그 친구랑 3년 내내 버텼어가지고. 네. 누구냐? 나라요. 쌍용. 그거라? 제가 막 연락드린 분이 없으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못 보겠어요라는 거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떨어진 줄 알았다. 그래 또 못하지. 어떻게 그걸 물어. 네. 그리고 또 막 면접 보기 전에 그 네이처 공연도 했어가지고. 그래 맞아 너 아주 춤바람이 난 줄 알았어. 네, 이번 연도에 네이처 생기고 나서 또 네이처 여기 또 영상 띄워주실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띄워줄게. 여기. 근데 학교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진짜 재밌어서 한 거였거든요. 너는 진짜 학교 생활 이것저것 다 즐긴 것 네, 같아. 다 즐겼어요. 진짜. 친척들이 보통 어떻게 말해주셔? 추석 때라니까. 부모님 엄청 자랑하셨겠네. 저는 엄마 아빠가 좋아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았는데 저 오빠가 2명 있거든요. 네, 오빠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안 했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동생이 있는지 친구들이 알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랑했을까 하는데 자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았어요. 오빠의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오빠들도 오빠들이?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친구들한테 내 동생 어디 합격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치 맞아. 그 얘기를 하더라. 예전에도 삼성 붙었던 애가 그 얘기를 하던데 자기 엄마가 사실은 그 추석 때나 이런 명절에 가면은 옆에 친척들 자랑하는데 자랑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딸이 됐는데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자랑거리로 이렇게 쓰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뭐 사실은. 그치? 되게 뿌듯하고. 중학교 어디 나왔었지? 저 비산중학교 나왔어요. 비산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올 때도 내신 몇 받고 왔었어 그때? 184? 184 정도? 네, 그 정도. 고민 많이 했겠네? 특성화고로 갈지 인문계를 갈지? 네, 근데 저는 사실 특성화고를 아예 생각 안 했어요. 금명고 원서 쓰기 일주일 전까지 금명고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알림이 분들 오셨어가지고 막 상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상담해주신 선배님도 은행을 가셨거든요. 그럼 그때도 고민하지 않았어?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로 갈지?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흥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특성화고로? 그때 약간 대학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보아야겠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희 친오빠가 인문계를 갔는데 제가 오빠가 진짜 존경하는 게 진짜 공부를 진짜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다가 오고 거기서 밥을 먹고 뭐 집에 오는데 그 생활에 토를 안 달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데 저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요새 중학생 애들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상담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자, 인문계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3 학생들한테 언니는 이랬습니다, 누나는 이랬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너는 인문계 가서 잘했을 것 같아. 그치? 그건 있었을 거야. 공부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공부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넌 참 학교 활동을 하는데 되게 적극적이었어. 맞아요. 그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진 능력?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 좀 객관적으로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그 안에서도 중학교였잖아요. 비산 중학교였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의 제 실력 말고 다른 학교 친구들의 공부량이랑 비교했었을 때 내가 인문계에서 전교권에 들 수 있었는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중학교 3학년인데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그 기말 중간만 딱 끝나면은 그냥 노는 전형적인 그런 그냥 제가 이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걱정이 있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좀 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치, 그치. 꿈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특성화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성화고를 선택을 했죠. 학교 생활하면서 혹시 추천해줄 만한 이런 거 재밌었습니다 이런 거 있나요? 약간 알림이 약간 진부할 것 같지만 알림이 다음에 저는 경기도 상업경진대회. 상업경기대회? 네, 상업경진대회. 왜냐면 그게 교 내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뭔가 부딪혀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제 수준을 알잖아요.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 수준을 아니까 교외 대회를 좀 많이 나가야지 좀 본인이 부족한 점도 보완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구나라고. 네. 그리고 자소서에도 저는 뭐 객관적인 저의 실력을 확인하고자 뭐 교회 대회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안주하지 쓸 수 있고. 네. 그치? 학교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도전했구나. 그래서 또 도전 정신 자소서에 쓰고 약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나중에 다시 또 은행 생활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들도 잘 후배들한테 좀 잘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